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나의 진짜 인연, 어떻게든 만날 나의 진짜 인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준비해 봤고요. 끌리시는 스톤이나 번호가 없으시면 머리에서 맴도는 숫자를 골라서 맞는 해석 들어주셔도 꽤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럼 번호나 스톤 고르는 시간 5초 시간 드릴게요. 나의 진정한 인연, 어떻게든 만날 인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은요, 이렇게 봤을 때, 어릴 적 성장 과정, 여기 힐링 패밀리 이슈라고 써 있거든요. 이거는, 당신의 부모님을 용서해야만 스스로가 치유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카드거든요. 근데 그를 뒷받침하듯이 여기에 이모셔널 힐링이 떴어요. 그래서 지난 마음의 상처를 없애야지만, 힐링을 해야지만 그 앞으로 다가올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좀 그런 균형이 무너져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알게 모르게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애정적인 면에서. 좀 이게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어느 시기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 자식들이 받는 사랑이 조금 정해진 것 같아요. 좀 부모님이 안정돼 있고 그 가정에 사건 사고가 좀 없었던 때에 자라난 자녀와 막 갑자기 집안이 무너지고 사건 사고가 많고 그렇게 뭔가 머리가 복잡했을 때 태어난 그런 아이. 그래서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보면은 좀 신경을 덜 썼을 때 아무래도 애정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은 채 좀 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살아가는 거는 너무 다양하고 또 어떤 게 정답인지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좀 필연적으로 좀 성장 과정에서 힘듦을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부모님이 문제가 안 되더라도 그 여러분 스스로 어디서 사건 사고에 연루돼서 트라우마를 가졌는데 그거를 좀 제대로 치유를 못 받았다던가 꼭 부모님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어떤 스스로의 인생에 휘말려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어릴 적에 좀 상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성인이 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 애정적으로 조금 많이 결핍이 있어요. 그거를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은연중에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한 사람을 만나고 끝나가는 그 과정, 그리고 끝난 거를 인지하는 순간 그 사람도 파악이 되고 나 스스로도 파악이 되는 그런 계기가 생기잖아요. 그런 이별을 반복하면서 나한테 이제 묵어있는 굉장히 오래된 상처를 좀 자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일단 용서라는 키워드가 여러분들의 그 애정, 왜곡된 애정을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은 이런 지난날의 상처와 분노로 인해서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꿈과 뭔가 목표가 있다면은 그게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런 희망을 나아갈 때. 왜냐면 이런 분노, 상처가 엄청난 에너지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너는 공부도 못하는 이 바보야, 쓸모도 없는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반대로 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나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뭔가 승부욕을 자극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이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릴 적의 상처나 그런 고생이 미래의 나의 성공을 가할 때 그때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그런 케이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꼈을 때 기본적으로 그 사람한테 누군가 있진 않을지 굉장히 상대방한테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가 여러분들의 진정한 인연,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만날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봤을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여요, 얼굴이. 근데 생김새는 뭐 보수적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는 짓이 보수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면 얼굴은 되게 단아하고 그렇게 안 생겼는데 하는 짓은 되게 개방적인 사람이 있고 얼굴은 되게 뭔가 되게 뭐 잘 놀 것 같고 막 이성도 많을 것 같은 이미지인데 생각보다 이성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정된 인연은 은연 중에 이런 이성관계가 복잡하지 않고 좀 이런 보수적인 면을 좀 내비치는 이미지일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안심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성격적인 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홀할 수가 있어요. 네, 이분이 워낙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신의 언어를 대변하는 일을 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토라라는 성전을 가지고 그 성전 안에서 사람들에게 그런 신의 언어를 대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공부를 하시는 분일 수 있고 신에 대한 존재를 좀 존중하면서 그쪽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분일 수도 있고요. 이런 정신계열의 공부를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약간 그런 이미지이실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던 근본적인 거에서는 신을 믿고 따르고 꼭 종교가 없더라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존중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힐링가적인 기질이 여러분들을 좀 힐링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워낙 성장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상처가 많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부모님의 이슈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에 대한 인생이 조금 그런 사건 사고에 연루가 돼서 좀 아플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 거를 이제 부모님께서 캐치를 못한다면 성장 과정에서 예민하게 캐치를 못하신다면 그대로 방치가 될 수 있어서 그 상처가 더 깊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좀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상처를 이분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인연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진정한 이 인연으로 인해서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억눌렸던 그런 기운이 앞으로 성장하는 거에 원동력 그게 되어서 굉장히 폭파하듯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에 다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도 보여요. 일단 여러분들의 내면의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존재일 것 같거든요. 이분은.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상처가 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성에 대한 그런 기대도 없고 그리고 이성에 대해서 내가 뭐 가정을 꾸리거나 사귀거나 이런 거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꿈꾸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냥 항상 그냥 혼자 사는 게 목표인데 계속 나는 고립돼 있을 거야. 나는 마음을 안 줄 거야. 누굴 사귀더라도 그렇게 안 줄 거야. 마음 안 줄 거고 난 가정 이루지 않을 거야 라고 함과 동시에 데빌카드가 뜬 걸 보면 이거는 내가 끊을 수 없는 중독 같은
사람일 것 같거든요. 여기 이 카드 말고 다른 카드에서는 쇠사슬을 묶여 있어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거를 끊으려면 끊을 수 있는데 굳이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악마에 종속되어서. 근데 저는 그 카드가 아무리 그런 해석이라고 하더라도, 기본 베이스적인 거에선 해독이라고 하더라도 데빌 카드가 뜬 사례를 보면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마치 개미지옥처럼. 그래서 이 관계는 내가 놓으려고도 해봐도, 뭐 도망가려고도 해봤고, 기존의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전혀 다른 스스로 막 그런 미래를 꿈꾸니까 그게 겁이 나서 이 관계를 놓으려고도 해봤지만 자꾸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스며들어가지고 한몸이 되어 있는 느낌? 그래서 그 사람을 떨쳐내려 그러면 내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그런 괴로움이 느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사람은 1분 1초를 같이 있더라도 굉장히 뜻깊는 시간? 되게 뭔가 별일을 안 해도 굉장히 재밌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겠다 싶고요. 또 일단 여러분들의 내면이 균형이 좀 무너져 있는 상태인데, 이분으로 인해서 그 균형이 밸런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너 피스를 위해서,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 이분이 필요할 걸로 보여요. 필연적으로. 이분의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녹는 거죠. 빙하기가 이제 열대우림처럼 되는 것처럼, 꽁꽁 얼어서 어떤 생물도 살기가 좀 척박했다면 이제 열대우림이 되어서 나무도 있고 이 과일도 열리고 온갖 동식물들이 좀 거기서 풍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내면이 그렇게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분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만날 인연은 데빌 카드가 뜬 걸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꽁꽁 닫힌 그 마음을 활짝, 대문 아주 활짝 열어 제낄 그런 인연이라서 헷갈리게 굴진 않을 거고요. 상대방이 인기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경계를 했지만 생각보다 여러분들한테 이분이 나름 좀 힐링도 주고 또 따뜻함을 느껴서 항상 이렇게 고립돼 있었다면, 마음적으로는 겉으로는 누굴 사귀고 뭐 결혼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항상 내면에는 빗장을 걸어 잠그고 나는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항상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안 되는, 그게 무너지는 그런 형태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으로 인해서 좀 많이 힐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분을 만나게 된다면 헤어지지 않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인연이 있더라도 내가 뭔가 이제 가치관에 의해서 평생 독신으로 산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버리면 좋은 인연이 있더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기 쉬워요. 네, 그래서 진짜 나는 비혼이다, 내가 진짜 나는 때려주고도 비혼이다, 이러시다면은 뭐 이분을 놓칠 가능성도 있겠죠. 보내줄 가능성도 있겠지만, 일단 이런 흐름 자체에서는 여러분들의 균형을 이제 잡아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조금 좀 따뜻하고 좀 덜 아프게 사시라는 그런 마음에 좀 이런 인연이 나타났다면은 잘 해서 이어가시기를 그렇게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네, 추천해드리고 싶고, 일단 힐링이 좀 필요한, 좀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데, 아무리 상담을 다니고 약을 먹더라도 그게 좀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특히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내 영혼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두뇌적으로 내가 그런 걸 공부하고 상담으로 머리 가치관을 바로 잡더라도 내 영혼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게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특히 약 같은 경우는 내 육체를 어떻게든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온갖 신경을 차단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우울증이라는 그 감정을 차단하려고 또 다른 기쁨이나 뭐 다른 감정 자체도 차단해버릴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얻으려고 5가지를 잃을 수 있는 게 좀, 그런 게 좀 현대의학에 조금 모순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영혼이 이렇게 피폐해진 거는 영혼이 영혼끼리 만나서 힐링을 해야 된다고 봐요. 특히 이렇게 좋은 인연. 이런 인연은 이 생뿐 아니라 여러 생을 거쳐서 여러분들은 좀 힐링 시켜준 사람일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 때. 그래서 좀 상대방의 인연은, 여러분들의 진짜 찐 인연은 좀 그런 분이지 않을까. 힐러의 자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그런 분을 이미 만나셨다면, 좀 소중히 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좀, 아까 말했다시피, 좀 이런, 공부를 좀 하시는 분이 있다. 되게 특이하다. 물질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막 존중하고 막 이러는 성향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치유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왜냐하면 이런 힐러 자질이 있으신 분들은 목소리나 뭐 글이나 이분이 하는 모든 창작, 모든 활동에서 사람들을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과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되지 절대 손해 날 일은 아니니까, 오히려 혼자 이렇게 갇혀 있으면 스스로 계속 상처가 골마 터져가지고 눈에 안 보이지만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을 만나게 되신다면 꼭 잡고, 비혼이시라면 어쩔 수 없지만 요즘 비혼이더라도 오래 갈 수 있는 인연, 그러니까 같이 그냥 비혼하고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빠빠이 하면 되는 거고,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잘 맞춰서 좋은 인연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1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진정한 인연, 어떻게든 만날 인연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날 인연에 대해서 이렇게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분을 언제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는요, 모든 빚을 갚았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이 말은 즉, 내 업이라고 하죠. 카르마. 그게 이제 옅어졌을 때 만나게 된다. 그러니까 좀 우리는 이렇게 태어난 목적이 선인연을 만나려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악연들과 이제 서로 갚아야 하는 빚이 있기 때문에 엮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악연들과의 인연이 이렇게 다 해결됐을 때, 그리고 실제로도 업장소멸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뭔가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서 업이 소멸됐을 때, 이런 시기에 만날 것 같아요. 다만 워낙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거를 모두 소멸하기까지 다사다난해가지고 좀 많이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너무 힘든 시기였어가지고요. 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업에서부터 자유로운 상태,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모든 그런 힘든 거, 그리고 여러분들 해야 하는 모든 거에서 이젠 보호받을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항상 이젠 더 이상 고생할 일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워낙 그 초년에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사람들한테 당하고 환경적으로도 당하고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해결되지 못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습관으로 남아서 미래에 대한 꿈꾸는 거? 그런 거를 잊었을 수도 있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 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특정 어떤 거에 계속 시달리다 보면은 그거를 볼 때마다 트라우마 같이 그걸 기피하게 되고 그때 고통받았던 게 막 생각이 나서 더 괴로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워낙 좀 고생을 여태 많이 해서 사람들을 좀 안 만나려고 할 수도 있고 특히 여러분들의 진짜 인연, 이 인연을 만났을 때 좀 거부하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자꾸 이 사람이 끌리는 거예요. 나는 얘만은 절대 앞으로 같이 가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땐 너무 끌려가지고 왜냐면 이분이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첫인상 자체가 여러분들 취향이 아니에요. 되게 구두쇠 같은 인상이고 실제로 성격 자체도 좀 베푸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런 베풀 줄도 모르고 뭔가 사람에게 이렇게 이익을 주면은 그에 맞게 나도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게 기브 앤 테이크가 너무 명확하신 분이어가지고 봉사를 하거나 누굴 도와주거나 뭐 그러는 것 자체를 좀 좋아하지 않아요. 좀 당하고 이분도 되게 여러분 같이 고생을 많이 했을 수도 있겠다. 약간 열정페 같이 고생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요즘은 워낙 그 갑을 관계도 굉장히 예민하고 갑질이라는 것도 큰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이분이 좀 을의 입장으로서 뭔가 깨달았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사람을 대할 때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만큼 이익이 되지 않으면 웬만하면 나도 그 사람한테 뭐 이익이 되는 정보라던가 도움을 주지 않으려는 그런 심성이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 참 인성이 속도 좁고 각박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긴 하지만 두 분은 제가 볼 때는 전생에 서로 원해서 만난 관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펜타클을 보면서 아련하게 쳐다보고 있죠. 여기 남녀가. 근데 이분은 이 남자분을 생각하는 거고 이 남자분은 이 여성분을 생각하는 거죠. 본질은 이 동그란 거를 항상 생각한다는 건데 여기서도 보면 문카드 동그란 달을 보면서 그리워하고 아련해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서로 굉장히 염원했던 그런 사이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결혼할 인연은 많이 준비돼 있어요. 거기서 내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결혼 생활이 바뀌는데 저는 이렇게 만날 인연은 여러분들이 좋은 인연들만 만났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만날 이 인연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서로 염원해서 그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보이고요. 제가 볼 땐 이분 성격이 조금 뭐 인색한 면이 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이분에 대해 확신을 못 갖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그래도 이성들한테 좀 당한 게 있어가지고 항상 경계 모드인데 이 사람의 성격 자체도 뭔가 푸근한 느낌도 없고 너무 인색하고 쫌팽이 같아가지고 좀 싫을 수가 있어요. 그치만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는 안전할 것이며 또 앞으로 여러분들을 해하거나 나쁘게 하는 그런 기운은 모두 물러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끌린다면은 그냥 끌리는 대로 사랑에 빠지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앞으로의 흐름도 봤을 때 제가 볼 땐 확실히 이번 분들이 이 사람만은 아니야. 이 사람만은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떠나려고 해도 안 떠나지는 그런 흐름이 보이거든요.
이분이 왜 이렇게 인색한지 좀 볼게요. 그러니까 좋은 인연을 만나신 것 같긴 한데 인색한 부분이 좀 걸려가지고 이분이 옛날에 돈을 크게 한번 잃은 것 같아요. 그거가 이성한테 이분도 당한 게 있는 거죠. 그때 온갖 헌신을 다했고 돈도 굉장히 많이 나갔는데 거기서 너무 많은 돈을 소비하다 보니까 이분도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내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 이성들한테는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헛돈도 쓰면 안 되고 나를 호구로 보니까 약간 호구기가 있는 거예요. 이분의 본성에는. 그래서 그거를 들키고 싶지 않아가지고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막 되게 인색하게 내가 너한테 이런 정보를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정보를 줘야지. 내가 이만큼 너한테 해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줘야지. 이런 말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마음 안에서는 여러분들을 챙겨주려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을 근본적으로 뭐라 그러지? 힘들 때 힘이 되어주려는 그런 마음은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그래도 안전한 분이라고 계속 여기 수호천사님께서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내가 고생할 일은 더 이상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이런 성격 자체가 겉으로만 이런 거지 실제 근본에 깔린 성격은 여러분들을 고생시킬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뭐 결혼 전이나 사귀기 전에 막 뭔가 달콤한 말로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뭐가 힘들어, 뭐 해줄까, 이렇게 해놓고서는 막상 사귀거나 결혼을 했는데 태도가 바뀌는 분들이 너무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최소한 이분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겉으로는 냉랭한 척, 선이 있는 척, 이 선은 넘지 마. 나는 딱 이 정도까지만 너에게 희생해줄 수밖에 없어 라고 말은 하지만 근본적인 거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이런 호구기가 있는 분들은 타인의 고통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힘들겠다,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괴롭겠다 싶어서 나도 그거를 당해봤고 나도 아파봤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막 다 쪽쪽 빨아먹은 뭔가 엄청 굴린 듯한 열정페이 같이 이성이든 회사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풀리는 거예요. 동물들도 막 내가 세 보이려고 털을 부풀리잖아요. 실상은 뭐 그만큼 근육이 있는 게 아닌데 털만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약간 이분이 그런 성격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든 다른 사람들한테는 막 호구 아닌 것처럼 하려고 하는데 근본 원인은 제가 볼 때는 타인의 고통에 민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힘들거나 괴롭거나 했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그 아픔을 공감하고 여러분들을 도와줄 그런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이 좀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데 이 상대방도 자존감이 좀 높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제 좀 고생을 많이 한 그런 상황에서 겪을 거 다 겪고 못된 사람 만날 거 다 못된 사람 다 만나본 그런 상태에서 업이 이제 업장 소멸이 돼가지고 굉장히 깨끗한 그런 상태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것 같거든요. 보통 이런 악연들을 초년에 미리 겪지 않는다면 초년에 너무 잘 나가서 너무 순탄하게 결혼을 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준비된 악연이 나한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한 후에 악연이 나타나면은 조금 애정사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겪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어떻게든 만날 인연, 이분은 뭐 겉으로는 좀 인정머리 없어 보이고 겉으로는 뭐
안 챙겨주는 것 같고 츤데레 같이 굴 수 있지만 속은 굉장히 여리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그런 반증이고, 여러분들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분도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고생을 했던 기억 때문에 좀 인생을 즐기기도 힘들고 사람을 대할 때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서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근본은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염원하는 마음, 그런 존재가 딱 만났기 때문에 서로를 배신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일은 웬만하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도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기존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카르마가 다 옅어져 버리고 이분을 만나서 행복할 일만 남지 않았을까. 약간 근데 제가 봤을 때 결혼까지 가기가 한 분이 막 약간 확신을 안 줄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여성분이거든요. 이걸 보시는 분이 여성분이라면 약간 이분이랑 장기적으로 내가 관계를 이어갈 때 괜찮을까? 할 정도로 좀 마음이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분이 성격이 그런 거지 근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기 때문에 막상 가정을 꾸리고 장기적으로 인연이 이어가다 보면 좋은 아이도 낳고요. 또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서로 없어서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여기 모든 카드가 이제 앞으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걸로 봐서는 이 두 카드가 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분을 만났을 때 색안경 끼고 보지 마시고, 지난 날에 상처 줬던 사람과 오버랩 돼가지고 괜히 이 사람을 의심하거나 좀 뭐 피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엮였으니까. 그래서 좀 선입견을 없애시고 마음을 이렇게 비운 상태에서 시작을 하신다면은 분명히 결혼하거나 더 끈끈한 사이가 됐어도 힘들 일은 없다, 배신당할 일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진정한 인연, 어떻게든 만날 인연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만나게 되는 시기가 봄쯤인 것 같아요. 꽃이 이렇게 만발하는 시기에 이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이번 봄을 놓치게 되면 다음 봄, 이렇게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뭐 여행을 가게 되면 여기는 뭐 겨울인데 거기는 약간 따뜻한 봄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가신다면 어쨌든 좀 봄이라는 계절에 어느 지역에 있던 그쯤에 만나게 되는 분으로 보여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분을 만나게 됨으로써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행운이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랑을 이렇게 하기까지가 좀 노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는 보이지만 이미 충분히 여러분들은 좀 파워라는 카드가 떴고, 여기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파워풀한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카드가 뜸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내면의 힘이 굉장히 강한 그런 상태이신 것 같거든요. 이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시기는 봄이지만 의외로 이 관계가 좀 많이 엇갈릴 수가 있겠다 싶어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랑을 쟁취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퀸 오브 소드에 그림에 떡인 카드가 이렇게 2장 뜬 걸로 봐서는 연인 사이까지 가기까지가 험난해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도 봤을 때 이 관계가 패배자 카드, 그리고 여기 관계가 이렇게 엎어져서 떠날 수 있는 그런 또 흐름의 카드가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정말 순탄치가 않겠구나, 이렇게도 보여요. 어쩌면 뭐 알고 지냈던 사람인데 한번 끊겼을 수도 있고요. 지인이었는데 그냥 뭐 우리는 안 될 거야. 아, 나는 이 사람이랑 뭐 연인 사이랑까지는 뭐 갈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막 따뜻한 봄날에 막 살랑살랑 아지랭이 피고 꽃은 피어나고 뭐 새싹 돋고 이럴 때 저 사람을 자꾸 엮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운명의 상대랑 계속 엮이게 돼서 사귀게 된다던가 여러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처음에 끊겼거나 아니면은 저 사람이랑은 뭐 연인까지는 아닐 것 같아. 저 사람이랑은 난 결혼까지는 안 갈 것 같아. 평생 뭐 여사친 남사친으로 둬야지. 이런 관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명이 일방적으로 되게 좋아했는데 한 분이 현실적으로 우리는 될 수가 없어. 이게 그림의 떡이니까 손에 닿지 않는 거리잖아요. 그래서 거리가 멀 수도 있고요. 현실적으로 뭐 신분 차이가 나거나 나이 차이가 나거나 뭐 요즘은 물질주의다 보니까 스펙 차이 아니면 뭐 인종 차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고충이 좀 심해서 같이 하기에는 진짜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미 여기 파워 카드가 이렇게 덩달아 2개 뜬 걸 보면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파워가 대단한 커플로는 보이거든요. 그리고 2분이 이렇게 결국 맺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이랑 내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내 이 모든 순간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어쨌든 이 관계는 이렇게 봤을 때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한 그런 커플인 것 같아요. 왜냐면 맺어지기까지도 힘든데 맺어지고 나서도 좀 현실적으로 힘들 수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기로는 위대한 사랑은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진짜 2분이 함께 하면 굉장히 좋은 사랑을 할 수가 있고 멋진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보여요. 근데 다만 왜 이렇게 험난하게 맺어지는가, 이렇게 봤을 때 여러 가설이 있겠죠. 뭐 약간 이 지구라는 공간이 선과 악이 항상 충돌하다 보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그만큼 나쁜 일이 들어와요, 같이. 그래서 약간 2분은 너무 잘 맞는 2분이 이렇게 맺어지다 보니까 그 주위에 그런 시기 질투하는 그런 기운, 또 그런 거에 휩쓸려가지고 좀 맺어지기가 힘든 게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수행자 같은 분들은 태어나자마자 업이 별로 없는데도 고생을 하기도 해요. 그게 좀 그런 수행하시는 분들, 선을 닦는 분들은 반대되는 세력, 악의 세력이 항상 주시를 하고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커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좀 어쩌면 엄청나게 선한 2분이 맺어진 걸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선한 2분이 맺어지게 되면 좀 더 세상을 더 선하고 맑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나쁜 기운이 같이 들어오고 못 맺어지게 이렇게 하는 기운도 느껴지거든요. 뭐 어쨌든 일단 맺어지긴 맺어질 거예요. 함께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커플로 보인다. 이렇게도 보이긴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의 운명의 짝을 만났을 때 놓치지 않으려면 이분의 외모와 성격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세 장의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 몸매, 성격 이렇게 뽑았는데 굳이 두 장이 이렇게 떴어요. 그런 거 보면은 일단 성격 자체가 이분이 굉장히 도인 같다고 해야 되나? 네. 이렇게 약간 혼자만에 있는 시간을 좀 중시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너무 혼자 있지도 않고 또 나름 액티브한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인싸 중에서 아싸, 아싸 중에서 인싸 이런 느낌? 그런 성격이실 것 같고 얼굴 같은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그러니까 여태 가지고 있던 이상향 그런 것과 조금 거리는 멀지만 이분이 몸매가 이게 또 러버스 카드가 떴어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몸매가 진짜 사랑스럽고 여러분들의 이제 이상향에 부합하는 그 몸매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외형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좀 집안에 처박혀 있는 거 좋아하고 그렇다고 막 엄청 처박혀 있는 건 아니고 또 햇빛 쬐을 때는 쬐러 나가기도 하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이분이 나름 러블리 하실 것 같아요. 외형 자체가. 네.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여태 꿈꿔왔던 그런 이상적인 몸매를 가진 사람을 지금 떠올리신다면 그런 분과 좀 비슷한 이미지의 분이 나타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을 이렇게 의외로 지금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아니면 이게 봄쯤에 알게 되더라도 저 사람은 별로야. 나는 저 사람이랑 뭐 장기적으로 못 갈 것 같아. 이런 성격인데 의외로 맺어질 수도 있고. 원래 약간 그 콩깍지 씌는 게 더 되게 위험해요. 그래서 악연끼리 만났을 때 콩깍지가 씌여가지고 이제 사랑에만 이렇게 목매다 보면은 뭐 학업을 할 때는 학업에 소홀하기도 하고 돈을 벌 때는 돈 버는 걸 소홀하고 사회생활에 소홀하고 결국은 콩깍지 씌여서 연애에만 몰입하고 몰두하다 보면은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을 보고 똑바로 걸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무 몰두를 해버리면은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낭떠러지인지 그런 거를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콩깍지가 위험하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두 분은 그런 콩깍지의 장치가 없어도 맺어져도 너무 좋은 인연이다 보니까 굳이 그런 장치를 넣은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악연이 아니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일단 뭔가 여러분도 그렇지만 상대방도 약간 내면이 좀 단단하신 분이지 않을까. 성격적인 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약간 성격이 이렇게 중도를 지킨다라는 카드는 좀 흔치 않은데 이게 중도를 지키기가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약간 좀 치우치기가 쉽잖아요. 네. 좋은 것만 하고 싶고 싫은 거는 하기 싫어하는 게 인생인데 그래서 학교라는 장치나 뭐 사회생활이라는 장치로 인해서 우리의 그런 게으름과 야만적인 걸 억누르고 교육을 받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본성을 좀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만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스스로를 그렇게 중도의 길로 깎아내서 검열하는 그런 모습으로 봐서는 뭔가 도인 같은 느낌도 들고, 예, 약간 이게 아우라 자체가 또 사랑스럽다는 거는 사람이 위협적이지 않고 살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게도 해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든 만날 이 인연 같은 경우는 내면이 아주 충실한, 내면이 아주 인성이 바르고, 내면이 아주 탄탄하고, 영혼이 아주 크고, 이렇게 멋진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돈이 없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 사람이란 존재로 인해 이분의 영혼에 기대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 같은 그런 존재, 사람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인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진정한 인연, 어떻게든 만날 인연,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만나게 되는 그런 시기는, 여기, 지금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스터디라는 카드가 떴어요. 키워드가 이렇게 중복으로 뜬 걸 보면은 공부를 하는 시기에 이분을 만나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학생의 신분이든 아니면 무언가를 이렇게 몰두해서 배우는 그런 시기에 이분을 만나실 것 같거든요. 근데 이분을 이렇게 봤을 때요, 여러분들이 이분이 성격에서 Six of Swords 나온 거 보면은 이분의 성격이 여러분들의 취향이 전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이분을 만납니까? 이랬는데 여기 또 Six of Swords 두 개가 떴어요. 이건 성격을 의미하는 카드고요. 이건 상황을 의미하는 카드인데 여러분들이 여태껏 이렇게 생각했던 가치관에서 이런 성격인 사람만은 정말 싫다. 나는 조금 예를 들면 점잖은 사람이 좋은데 너무 활발하거나 너무 이렇게 자주 얘기하거나 이런 사람이 싫은 거죠, 여러분들은. 왜냐면 좀 점잖으면은 나도 같이 이렇게 에너지 소모하기가 소모가 좀 덜 드는데 약간 너무 옆에서 떠들고 옆에서 계속 활발하게 하면은 같이 돌아다녀야 되고 이러면서 막 힘이 빠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분의 성격 자체가 여러분들이랑 전혀 여러분들이 여태 생각했던 이상형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의 성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이 이분에게 끌리느냐, 여러분들의 왜 진정한 인연이냐, 성격은 이렇지만 얼굴이 세븐 오브 컵스예요. 이게 딱 보니까 둥둥 떠있죠, 허공에. 와, 내가 정말 꿈꿔왔던 얼굴. 여러분들이 꿈에만 그려봤던 얼굴. 저렇게 생긴 사람은 나랑 엮일 일은 없겠지. 저렇게 생긴 사람은 나랑 연애할 순 없을걸? 이생 망이야. 다시 태어나야 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얼굴 자체가 여러분들의 취향인데, 그래서 이분의 성격이 아무리 막 그래도 여러분들의 가치관과 맞지 않더라도 이분의 얼굴을 보면 사르르르르르 녹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다만 이분이 몸매적인 게 테너브 만즈예요. 그 약간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던가 아니면 지금 뭐 너무 자기 자기 그 관리가 빡세가지고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거나 식습관도 막 극단적으로 바꾼다던가 막 몸을 혹사시킨다던가 아니면 뭐 병을 하나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신다던가 암튼 좀 신체적인 몸매적인 면에서는 조금 이 상대방이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 어떤 짐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지방일 수 있고 아니면 스스로 뭐 자기 관리 뭐 해서 막 그런 근육 만들어야 돼서 막 그런 식으로 푸시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아니면 뭐 좀 내가 지병을 앓고 있다 이래서 그것 때문에 좀 스스로 되게 관리를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뭐 암튼 이분의 이렇게 특징적인 외모는 여러분들이 꿈꿔만 왔던 그런 외모를 가지신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이분을 만나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떴는데 참 인연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이 카드가 좀 자주 뜨는 것 같아요. 이게 전에 설명도 드렸는데 여기 가운데 누군가 있죠. 그래서 중매를 하시는 분이 이분을 엮어줄 수 있는데 요즘은 뭐 중매 같은 것도 사람이 직접 선 놔주고 이런 것도 조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래서 만나기가 힘든데 뭐 그런 업체일 수 있고요. 중매 업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인을 통해서 근데 약간 선배나 좀 나보다 나이 있으신 지위 높으신 분들이 집안 어르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소개시켜줄 가능성이 있고 젊은 분들이라면 젊은 분들이라면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이 이렇게 매칭시켜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스터디 카드가 있으니까 학교 내에서 어떤 뭐 그 같은 클래스에 있는 친구일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교수님이고 여기 학생 여러분들 같은 학생이어서 이렇게 서로 매칭이 될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보이고 아무튼 중간에 좀 그런 매개체가 껴있어요. 두 분을 매칭시킬. 그래서 이분이 성격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이거는 상대방 쪽에서 뭔가 여러분들한테 막 고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 돼. 이런 성격은 난 안 맞을 거야. 난 이런 성격은 절대 싫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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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카드가 떴어요. 이 사랑을 해도 안전합니다. 네, 마음을 열고 이 굉장한 에너지를 모두 받아들이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앞으로 이 커플이 어떻게 되느냐 물었더니 이 사람의 성격이 진짜 싫은 거죠, 여러분들은. 너무 싫다. 근데 완성의 카드가 떴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룬다. 노력으로서 뭔가 결과를 이룬다. 이런 느낌의 카드가 뜬 걸로 봐서는 이 걸렸던 성격이 좀 완벽해 보이기 시작할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제 눈의 안경이라고 믿는 만큼 보이잖아요. 저렇게 생긴 사람, 저렇게 생긴 성격, 아니 저런 성격 이럴 거야. 역시 관상 사이언스. 약간 이런 선입견들이 요즘 많아요. 특히 동양권에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저런 행동하니까 이상한 사람이야. 왕따 시켜도 돼. 약간 이런 식으로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집단주의다 보니까 좀 뭔가 튀거나 이러면 그걸 눌러야 되는 거죠. 눌러야 하다 보니까 그런 검열이 좀 심해질 수 있어요.
타인에 대한 검열이 굉장히 심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여태 이렇게 자라오면서 느꼈던 그런 가치관을 조합을 했을 때 저런 성격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문화권에서 좀 별로야 라고 평가를 받는다던가, 저 사람 왜 이렇게 튀어? 왜 이렇게 개성이 있어? 저 사람 뭐가 저렇게 잘났대? 이렇게 생각하는 성격일 수 있거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성격도, 튀는 성격도, 조용한 성격도 모두 다 가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외모를 가지던, 어떤 신체를 가지던 모든 생명은 소중하니까 성격도, 얼굴도 너무 막 이렇게 높낮이 순위를 정해가지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이에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왜냐면 좀 튀고 이상하고 그런 성격의 사람들, 그런 개성이 모여서 예술이 되고 또 뭔가 운동선수 같이 되기도 하고 예체능 계열로도 빠지면서 세상을 더 풍요롭고 각박하지 않게 만들어주잖아요. 예체능 쪽이. 그래서 이런 성격도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는 그래도 수용할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일단 이분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시기, 이분과 좀 가까워질 수 있는 시기를 봤을 때는 썸머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여름쯤에, 되게 뜨거운 여름쯤에 이분을 만날 수 있거나 그때 가까워지거나 알고 지냈더라면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뭔가 공부를 내가 더 해야겠다 싶을 때 여름쯤에 뭔가 합격을 하신다던가, 이 썸머라는 타임이 이분을 만나는 걸 수도 됐는데, 제가 볼 땐 공부하실 때도 이 여름이란 계절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로 보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을 어떻게든 만나게 되는 인연은 맞는 것 같아요. 네. 현대적인 가치관, 여러분들이 이 생에 태어나서 나고 자란 그런 가치관에서는 이분의 성격이 좀 유별나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참, 이게 참 인연의 묘미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어떻게든 만날 인연은 좀 공부하는 공간, 스터디, 이런 쪽, 그런 걸 하다가, 네, 그렇게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분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거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절대 포기해선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헤쳐나가야 하는 그런 사이가 진정한 사랑이다 라는 걸 깨닫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 생각했던 이분의 성격이 저런 성격 싫어 라고 했지만, 의외로 이런 성격이 여러분들과의 사랑을 지키는데 적합한 성격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과 장기적으로 인연을 이어갈 때 도움이 되는 성격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선입견을 가지지 않으시고, 또 이 사랑에 대해 계속 의심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4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인연은 이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생이 힘든 시기에 여러분들을 마주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아파서 슬퍼할 때
여러분들의 그런 도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분이 많이 의기소침해 있고 힘들어 보이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이분이 그도 그렇게 굉장히 원대한 꿈을 꿨어요. 해외 관련된 일을 했을 수도 있고 자기 분야를 뛰어넘어서 다른 분야까지 설립을 해서 뭔가 이루고자 했던 목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크게 상처로 돌아왔고 버거운 일로 이렇게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앞으로 연애는커녕 뭐 가정을 꾸린다라는 그런 생각도 못할 정도로 거의 뭐 완전 무너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이분이 마음이 너무 많이 닫혀 있어서 두 분은 좀 이런 가면을 쓰고 대하는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썸을 되게 오래 타고 계시는 분이 있고, 그분이 예전에 뭔가 도전했다가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이 있다 하시면 그분일 확률도 꽤 높고요. 굳이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하신다면 다른 분이 이렇게 나타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분이 힘든 시기, 힘든 상황을 겪다 보니까 첫인상 자체도 조금 차가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성격 자체도 조금 유별나 보이기도 하고 불안증도 많아 보이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좀 예민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일 수 있고요. 건강적인 면에서도 항상 졸려 보인다거나 피곤해 보인다던가 아파 보이는 그런 외형, 아무래도 정신도 무너졌는데 육체도 많이 무너지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크게 알았다거나 아니면 뭐 크게 실패를 겪어가지고 정신이 워낙 무너지다 보니까 육체도 망가질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보여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이렇게 만났을 때 아무래도 썸을 오래 타지만 지속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바로 약간 꿈에서 암시를 해줄 것 같아요. 이 커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사람이 내 운명의 짝이다, 내 인연이다 하시면 상대방이 자꾸 여러분들 피한다고 했잖아요. 이분은 가정뿐 아니라 연애 자체에도 조금 많이 심적으로 고갈이 되어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자꾸 이분의 꿈에 여러분들이 나오는 거죠. 뭐 2주에 한 번씩, 뭐 한 달에 꼭 한 번씩 썸을 타는 그 도중에 계속 여러분들이 암시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상대방도 마음이 서서히 열릴 거예요. 연애는커녕 결혼도 포기했는데 이분은 점점 여러분들에 대한 좀 확신이 이렇게 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이분을 좀 힐링시켜주는 그런 존재,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이분을 좀 많이 바꿀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상대방이 많이 회복된 후에 여러분들에게 좀 큰 선물을 해주거나 아니면 보상받을 일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아무래도 내 인연인 것 같고 난 저 사람과 잘 되고 싶은데 자꾸 상대방 쪽에서 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이겨내고 있고 회복되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자꾸 거부하고 여러분들을 자꾸 못 알아보고 이래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5번 분들이. 그치만 나중에는 상대방이 몸이 진짜 펄펄해지고 회복이 되고 건강해지게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몇 배를 돌려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부분 그리고 고마워하는 부분은 분명히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요. 상대방이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고 그냥 항상 아파 보이기만 해서 좀 속상했다 하신다면은 아니에요. 이분은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나중에는 큰 보상, 배로 보상을 해줄 것이고 아무래도 몸과 정신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인상에서도 드러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상처를 크게 와닿을 수 있지만 이분 여러분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좀 그럴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이분이 거의 뭐 이 상태면 거의 노인의 몸처럼 기운이 없는 걸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힘들고 아프고 하다 보면 인상이 좀 더 쉽게 써지고 또 숨이 잘 차고 이러다 보면은 일상생활 하는 거에도 무리가 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은 나중에 점점 회복된 후에는 여러분들의 그 노고와 희생을 간과하지 않고 무조건 배로 돌려주실 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모든 답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모든 답은 여러분들의 딸과 연계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의 인연을 보는 건데 갑자기 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돌싱이셔서 딸 아이가 있으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다, 둘 다 미혼이다,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다 이러시면 미래에 이렇게 딸이 될 영혼, 그게 우리가 가족을 형성하는 게요, 자식도 그냥 낳고 기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가족의 영혼은 계속 역할을 바꿔서 아무래도 자주 엮이게 되는 게 가족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내 자식이 누가 될지 정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복이 많은 딸 아이를 만나게 되면 부모님도 잘 될 수 있고, 딸아이가 좀 복이 없는 아이라면 아무래도 그 자식을 낳고 부모님이 좀 많이 사는 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의 미래의 자녀는 따님분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딸분께서 굉장히 복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실 분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 답답하고 힘들고 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 그 모든 키를 여러분들의 자녀분께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 보면 어쩌면 미래에 이분과 잘 되신다면은 분명 상대방의 인연도 될 거란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만의 인연이 아니고 상대방도 분명 엮여 있을 거예요, 이 영혼과. 그래서 좀 여러분들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든 그런 시기를 겪고 있다면 자식을 낳고 좀 더 편안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두 분 다 그럴 수 있는 흐름이 이렇게 관찰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좀 힘들지만 다양한 시각으로 조금만 고생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잘 다독이고 상대방도 잘 다독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상대방께서 조금 인생의 힘든 시기를 겪고 어두운 터널을 지금 지나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 줄기의 빛처럼 나타나서 이분 앞에 나타났지만 이분은 너무 이제 세상이 암흑처럼 보여서 여러분들을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치만 이분에게 자꾸 암시적으로 꿈에서 5번 분들이 내 인연일지도 모른다, 내 앞으로의 진짜 내가 꿈꿔왔던 그 소울메이트 같은 결혼할 사람이다 라는 걸 계속 암시받을 것 같거든요. 이게 꿈에서도 그렇지만 좀 어디 뭐 사주나 점을 보러 갔어도 뭐 이때 만난 사람과 넌 인연이 될 거다, 이런 시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아무래도 상대방은 자꾸 여러분들 5번 분들과 엮이게 되는 암시를 계속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지쳐갖고 이렇게 웅크리고만 있었다면은 여러분들의 존재를 나중에는 자각하고 몇 배로 돌려줄 그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이분을 만나서 썸이 너무 오래 걸린다, 상대방이 확신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답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래에 이분과 이런 가정도 꾸리고 이렇게 되게 복이 많은 아이, 자녀도 출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은 지금의 고생이 하나도 고생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는 이런 힘든 마음, 괴로운 마음이 많이 누그러지고 상대방도 그런 힘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힘을 내시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관계를 잘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5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